새는 장이 몰고 오는 질병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장이 병들면 치매뿐만 아니라 우울증이 온다. 제가 요즘 가을이라서 울적한가 했는데 장이 새서 그랬던 건가요, 교수님?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장은 정말 뇌보다도 신경세포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척추보다도 신경세포가 장에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증상,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장은 우리 생태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은 이런 다양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대사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기분과 관련된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불안정감, 그리고 활력과 우울감, 그리고 인지 기능의 안정감이나 저하 등 다양한 역할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에 여러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을 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은 장이 새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질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셀 때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장이 면역력 대장이었나 봐요, 장 교수님. 맞습니다. 우리 몸 안에 병원균이나 세균 같은 항원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공격할 때 우리가 이에 대해서 저항하는 능력을 면역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면역 세포들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대장과 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총괄적인 면역 세포들의 70% 이상이 바로 대장과 소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면역력을 관장하는 중요한 장기가 바로 대장, 소장, 장이다라고 해서요. 우리 전체적인 면역력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새는 장이 몰고 오는 치명적인 질병들 그중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장이 병들면 알턴병도 더 심해진다. 박 교수님, 이거야말로 심각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이 안 좋아지면 장 점막을 통해서 세균이나 독소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고 우리 면역 체계를 이상 활성화시켜서 교란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없던 병도 생길 수 있고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이 있던 병들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나의 장은 안녕한지 아니면 줄줄 새는 건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장이 새면 나타나는 증상들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종종 소화가 안 되고 복부 팽만감에 시달리는 경우. 네, 그리고 이유 없는 설사와 만성 변비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네,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피로감, 간 기능 저하. 네, 이어서 비염, 천식,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마지막입니다. 편두통이 있고 이유 없이 붓고 체중이 늘었다 하시는 분들. 오. 저는 저거 보면서 어떡하는지 고민이 되는 게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5개가 해당이 되는데 그럼 저는 장이 새는 여자잖아요. 근데 통장도 샌다고 아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장가를 안 올 것 같은데요, 박 교수님. 어떡해요? 간도 세고 통장도 세고 어떡해요? 어떻게 살아야죠. 아이고, 무슨. 살아야죠. 어떡해요, 그냥. 고치면서. 그쵸? 네, 아까 다시 좀 보여주세요. 처음 그거 네, 보면은 증상들이 여기 일단 있죠. 새는 장이라는 것 자체가 장이 안 좋아졌다는 거고 장의 기능이 소화잖아요. 소화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가스도 찰 수 있고 또 설사 변비도 생기겠죠. 또 우리 몸속으로 안 좋은 독소나 물질들이 들어오니 얘들이 만성염증을 유발하니 피곤하고 또 이 간이라는 게 해독 기능을 하는데 부하가 걸리겠죠. 더 많은 나쁜 것들을 해독해야 되니까. 그러니 간 기능도 저하될 수 있고 또 면역 체계를 이상적으로 또 안 좋게 촉발을 시키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도 생기고 자가 면역 질환의 한 종류인 비염, 천식, 아토피 등도 생길 수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이 돼서 편두통도 생기고 많이 피로하고 붓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죠, 이제부터. 네,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교수님들 말씀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거 내 장도 새는 거 아니야? 내 뇌도 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덜컥 겁부터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과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장뇌 건강밥상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먼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새는 장을 꽉 틀어 막아줄 식품입니다. 어떤 게 준비되어 있냐면요. 공개할게요.
잘 익은 배추김치, 된장, 플레인 요구르트, 그러니까 유산균 식품이네요, 한 박사님. 네, 맞습니다. 유산균은 우리가 장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유익균은 굉장히 증진을 시키고 나쁜 유해균은 증진을 억제하는 그런 정장작용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은 저렇게 발효식품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장 점막을 기능을 좋게 하는 정장작용, 면역 기능, 그리고 우리가 장에서 여러 가지 효소와 합성을 해가지고 우리 몸의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을 합성을 하기도 합니다. 유산균은 특히나 우리가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먹으면 그것을 발효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산을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탄수화물을 주 원료로, 그러니까 소화되지 않은 탄수화물이나 리그난, 그리고 기능섬유를 발효시켜서 생산하는 그런 균 총칭을 유산균이라고 하는데 유산균의 생육 특성상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우리가 먹는 발효 잘 익은 배추김치, 그리고 된장, 그리고 치즈라든가 요구르트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요즘에 전통주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데 발효식품인 막걸리에도 풍부히 들어있는데 막걸리만큼은 과음은 여러분들에게 주의하셔야 되니까 권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즐겨 먹을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된장이라든가 배추김치도 먹을 때 잘 익은 배추김치 유산균이 풍부히 들어있다는 걸 잘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유산균이야 뭐 장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밖에도 줄줄 새는 장을 꽉 틀어 막아줄 대표 식품들, 다른 것들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앞에 있는데요. 자, 어떤 걸까요? 짜라란. 우엉과 버섯, 해조류, 사과, 브로콜리, 이게 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들이네요, 한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식이섬유란 것은 우리가 사람의 소화 효소로는 소화되지 않은 그런 탄수화물과 리그난의 총칭입니다. 또 수용성 섬유소, 기능성 섬유까지를 포함을 하는데요.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에서 장에서 필요할 때 체내에서 위에서부터 음식을 먹으면 소화 흡수가 되는데 식이섬유는 체내의 수분을 흡수해서 양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장 청소부라고 역할이 붙여질 정도로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대로 우엉, 과일, 채소, 그리고 포도, 사과 이런 것들에 식이섬유가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버섯이나 해조류도 대표적으로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그런 채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요, 저는 식이섬유가 좋다고 해가지고 뭐 고구마, 양배추 이런 걸 잔뜩 먹었더니 하루 종일 뽕뽕뽕거리고 다녀가지고 누굴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장이 예민한 분들은 많이 먹는 것보다는 좀 가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교수님? 맞습니다. 보배 씨 같이 예민한 분들, 특별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에 좋으려고 오히려 채소를 많이 먹거나 고기를 적게 먹어도 여전히 장이 예민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장에 좋으려고 먹었던 음식들이 장을 더 예민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채소에 들어있는 것 말고도 우리가 이제 포드맵이라고 해서 올리고당이나 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당 성분들을 우리가 포드맵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이 포드맵이 많이 먹은 걸 드실 때에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이런 식품들이 바로 대장으로 도착하게 되고 대장에 도착했을 때는 삼투압 작용에 따라서 바로 이제 물들이 바로 흡수되게 됩니다. 이러한 영양 때문에 장의 움직임들의 변화가 오고 대장 점막에 자극이 되어서 오히려 설사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대장의 이제 균들의 세균들에 따라서 분해가 되고 그리고 발효가 되어서 오히려 과도한 가스를 많이 형성하기 때문에 뽕뽕뽕 방구도 끼게 되지만 사실은 많은 가스 때문에 복부가 팽만이 되어서 오히려 이제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류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제 예민하신 경우에는 저포드맵 식사라고 해서 바나나나 딸기나 그리고 이제 토마토 같은 식품들을 오히려 더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입맛에도 좋고 뱃속도 든든하게 채워주면서 장과 뇌에 좋은 음식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정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도 포도맵이 적은 그리고 장을 편하게 하는 고구마를 이용해서요. 고구마 건강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에 고구마가 되게 아주 맛있는 철이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살짝 벗기신 다음에요. 이렇게 얇게 썰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양파 이렇게 해서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대파 흰 부분도 이렇게 채 썰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볶아서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그 냄비나 팬에다가 버터를 둘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파 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양파를 넣으셔서 한번 살짝 볶아주시는 거예요. 매콤하진 않아요? 네, 이렇게 하면 이 양파를 볶으면서 오히려 달큰한 맛이 나기 때문에요. 네, 훨씬 맛있어지거든요. 이렇게 볶아지고 나면 여기에 썰어놓은 고구마를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는 거예요. 생고구마를 그냥 썰은 거죠?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한 1분 정도 볶으신 다음에요.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생수 여기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잠길 정도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잠겨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푹 끓이면 고구마가 익으면서 아주 부드러워지거든요. 수분도 이제 좀 증발해서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한번 한 김 식혀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제가 먼저 이렇게 해서 블렌더에다가 담아서 한번 이렇게 곱게 갈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갈아 놓으면 이렇게 해서 쓱 아주 맛있는 부드럽게 준비가 되어지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한번 다시 집어넣고 끓여 볼 텐데요. 네. 끓여 놓은 고구마 아까 갈은 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곱게 갈아진 거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유랑 그다음에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생크림 있으시면 생크림 넣어주셔도 좋거든요. 우유나 생크림. 네, 우유하고 생크림을 각각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고구마가 달고 맛있지만 또 향이나 맛을 더 주기 위해서 메이플 시럽이나 뭐 아가베 시럽 이런 거 있으면 조금 넣어주시면 이런 게 좋아요. 없으면 꿀 같은 걸로 네, 대신해도 꿀도 되나요? 좋고요. 또 집에 올리고당 있으면 올리고당 조금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섞어주신 다음에 맛있겠다. 이제 이렇게 걸쭉하게 준비되어지면 소금으로 간해주시고요. 흰 후춧가루 있으시면 흰 후춧가루 조금 뭐 없다 그러실 때는 그냥 소금 간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금방 푸르륵 갈아서 쉽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요. 네, 이렇게 해서 좀 갈아놔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시기 전에 이렇게 해서 그릇에 담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보통 이렇게 시중에 보면 이렇게 말린 그 고구마 칩 같은 거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거 있다 그러실 때는 여기에다가 고구마 칩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조금 예쁘다. 장식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슬리 같은 것도 있으시면 조금 이렇게 얹어주시면 되게 맛있게 고구마 습 드실 수 있거든요. 와. 제가 한번 드셔보실 수 있도록 한번 담아봐 드릴게요. 네. 네. 진짜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습 같아요. 그러게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 가족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따뜻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아침에 호호 불어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따뜻하고 예쁘다. 생크림도 넣어서 달달하고요. 네, 근데 인위적인 단맛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따뜻하고 저도 먹어볼게요. 아침에 먹으면 굉장히 든든하겠는데요. 이거는 호텔에 온 것 같은데요. 정말 고급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네, 갈아서 냉장고에 두셨다가요. 우유나 생크림만 넣고 소금 간하시면 쉽게 따뜻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좀 이렇게 속이 비어 있을 때 드시거나, 네, 그러면 든든하고 또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여기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호텔이 됐습니다. 저도 궁금하니까 좀 남겨주시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가 장내 건강 해치는 나쁜 습관들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피해야 할 습관들 첫 번째는요. 밥은 후다다닥 빨리 먹는 분들 계시죠. 박 교수님. 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보통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지나야 우리 포만 중추가 자극이 돼서 이제 그만 먹어라라는 신호가 나옵니다. 근데 그 2, 30분 되기 전에 너무 빨리 먹어버리면 포만 중추가 자극되기 전에 과식을 하게 되죠. 과식은 비만을 유발하고 비만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또 빨리 흡수된 음식들이 잘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장에 내려가면 장에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되고 이것들이 또 장을 안 좋게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는 가급적 꼭꼭 씹어서 한 30분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밥 먹는 거 1등이었는데 좋은 1등이 아니네요. 네, 두 번째 30분 이상. 나쁜 습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하면 약도 독이 된다. 밥 먹듯 약을 먹는다.
과한 약 복용 습관이 안 좋다는 거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약은 항상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가 효과를 나타내는 좋은 얼굴과 잘못되면 독이 되는 나쁜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잘못됐을 경우에는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서 치매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뇌 건강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서 변비를 일으키거나 복통이나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연세가 많은 고령이거나 뭐 파킨슨과 같은 뇌질환이 있거나 알코올이나 이런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분이거나 무엇보다도 많은 약물을 과도하게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작용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조건 약은 적게 적당하게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장과 뇌를 망치는 습관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맛있는 유혹, 달달한 설탕과 감미료를 팍팍 하는 습관. 이게 혀의 단계 장에는 쓴가 봐요, 한 박사님. 네, 우리가 과도한 당분은 소장에서 다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대장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유해균의 그런 나쁜 먹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요. 또 젊었을 때 우리가 먹지 않았던 사탕이라든가 젤리 같은 간식도 나이가 들면 땡기게 되죠. 이런 것들은 에너지 대사 효율이 떨어지면서 신체가 굉장히 피로가 하게 되면 빨리 에너지를 흡수시킬 수 있는 단순당을 우리 뇌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에너지 그리고 식품의 첨가물 같은 것도 이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서 나쁜 유해균한테 좋은 염증을 유발하는 효과를 될 수 있으니까 과도한 당분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고요. 또 단순당을 찾게 되면 우리 뇌가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독소 물질이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뇌가 활성화되는데 방해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